충주댐 건설로 인해 댐 아래로 거대한 인공 호수가 형성됐는데요. 배를 타고 약 20분을 달려가면 청풍호 위에 자리한 아주 특별한 발전소를 볼 수 있습니다. 물 위에서 태양빛을 받아 전기를 생산하는 융복합 태양광 시설, 청풍호 수상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수상 태양광 발전소란 말 그대로 물 위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의미합니다. 육지의 태양광 발전소를 물 위로 옮겨 놓은 것이죠. 태양광 발전으로 많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선 넓은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 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의 경우 육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선 산림 훼손이 불가피한데요.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수면에 태양광 시설을 띄워 육상 태양광 발전소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현재 청풍호에는 3개의 그룹으로 나눠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발전소 한 그룹당 그 규모가 약 1만 평방미터에 이릅니다. 이렇게 거대한 발전 시설을 세울 수 있는 건 이용할 수 있는 수상 공간 면적이 넓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국토에 있는 수명 공간을 활용하면 더 많은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겠죠.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일부가 물에 닿아 있는 만큼 특수한 설계 방법으로 제작됐습니다. 부유체가 수면의 일정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계류 장치가 핵심 시설인데요. 이와 함께 2.5톤의 콘크리트 박스와 부유체를 연결하고 콘크리트 박스를 수면 아래로 떨어뜨려 강풍, 태풍과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건설한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수면 냉각 효과로 인해 육상 태양광보다 10% 정도 높은 발전 효율을 가진다고 합니다. 넓은 설치 장소의 확보와 함께 높은 발전 효율을 가진다는 것은 수상 태양광 발전소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모듈을 통해 생산된 전기는 수중 케이블을 통해 지상으로 전달됩니다. 수중 케이블을 통해 이동하는 전기는 지상의 전기실에 도달하는데요.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일반 가정이나 한국전력공사로 전달됩니다. 관리실에선 오늘 하루 수상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량과 누적 생산량 등의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청풍호 수상 태양광 발전소에선 1최대 19,000kWh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물 위의 온도는 꽤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전력 생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청풍호에 건설된 수상 태양광은 연간 약 4,000메가와트시의 청정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요. 쉽게 가늠하기 힘든 이 수치는 연간 95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입해 사용하는 원유로 계산하면 약 6,700배럴의 원유 수입을 대처할 수 있고 약 1,88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또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해 재생에너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레카!
이 벨트형 웨어러블 기기는 버클 부분에 작은 센서를 품고 있습니다. 이 센서가 생활 속에서 사용자의 운동량을 24시간 체크해주죠. 또 자동으로 허리 둘레를 측정하기도 하는데요. 벨트를 착용하면 눈금 위치에 따라 허리 둘레가 설정되고 가속도 센서로 일별 활동량이 측정됩니다. 이를 이용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만성 질환인 대사증후군을 관리할 수도 있죠. 보시면 허리 둘레나 그날 걸은 걸음수, 그리고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걸은 거리와 칼로리로 이제 변환된 이런 수치들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이를 이제 당장 오늘 걸은 것뿐만이 아니라 주별, 월별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어떻게 그 변화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분석해서 그 사람이 베스트, 굿, 푸어 이렇게 건강군, 건강주의군, 그리고 위험군이라는 그 메시지를 신호등의 체계로 3가지 색깔로 이제 사용자가 보고 본인의 생활 습관을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 헬스케어 시장이라고 하면 이전에는 사실 병원 중심의 또는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 치료 또는 이제 일단 환자가 된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환자를 매니지할 건가에 대한 그런 헬스케어 시장이었다고 하면 최근의 변화는 데이터가 늘어나고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건강한 사람들, 환자 이전 상태, 즉 예방하거나 또는 조기에 진단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레카! 한편 최근 몇 년간은 오래돼 낡은 듯한 청바지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청바지 원래의 색인 짙푸른 색을 자연스럽게 빼는 작업을 거쳐 만들어지는 녀석들이죠. 구김이 많은 부분에 고양이 수염 모양의 주름이 잡히도록 가공한 녀석도 있고, 군데군데 해지고 찢어지게 가공하거나 얼룩으로 빈티지한 멋을 풍기는 녀석도 있는데요. 모두 청바지 워싱 기술로 탄생한 것이죠. 청바지 워싱이란 청바지의 원단인 데님의 색을 빼는 세탁 공정을 말하는데요. 워싱 과정을 통해 뻣뻣한 청바지는 한결 부드러워지고 여러 가지 색을 낼 수 있게 되죠. 워싱 기법도 다양합니다. 산업용 세탁기에 청바지와 함께 돌을 넣고 세탁기에 색을 빼는 스톤 워시 기법과 청바지에 모래를 강한 압력으로 쏘아 마모시키는 샌드블라스트 기법, 뜨거운 철제봉에 청바지를 입혀 주름진 무늬를 내는 엠보싱 기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친환경 워싱 기법이 개발돼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전기로 오존을 발생시켜서 원단을 탈색시키는 방법하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글씨와 모양을 만들어주는 레이저 워싱 기법이 있습니다. 전기로 오존을 발생시킨 뒤 오존의 산화 효과를 이용해 색을 빼주는 방식이 오존 워싱인데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화학약품 없이 소량의 물로도 워싱이 가능합니다. 한편 레이저 워싱은 뿜어져 나오는 레이저 광선을 통해 색을 빼고 무늬를 만드는 기술이죠. 모두 환경을 생각한 새로운 기술인데요.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물과 전기를 줄일 수 있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 그런가 하면 단지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자세를 교정해주는 웨어러블 기기도 있습니다. 이 스마트 밴드는 365일 착용자의 자세를 점검해주죠. 잘못된 걷기 습관은 신체의 비대칭과 만성 통증을 유발합니다. 연구진은 걷는 자세를 두 팔의 역학적인 움직임을 통해 분석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를 모션 센서를 통해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사용자는 이를 통해 올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조기기에 머물렀던 웨어러블 기기는 토탈 헬스케어 의료기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혈당이나 혈압 검사를 하는 간소한 웨어러블 기기는 물론 대형 병원에서나 가능했던 암이나 심장 부정맥, 당뇨 등 각종 질환을 환자 스스로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피부에 붙이는 이 센서는 청진기처럼 심장 소리를 듣게 해주죠. 눈물 속 포도당을 체크해 당뇨 여부를 검사하는 스마트 콘택트 렌즈 또한 실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레카! 이곳은 그야말로 지상 천국, 종이의 나라라고 할까요?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양의 종이가 용도별, 크기별, 색상별로 질서정연하게 들어차 있는데요. 사람들이 필요에 꼭 맞는다, 종이를 선택하기 위해 찾는 이곳에선 목재 펄프를 주 원료로 한 일반적인 종이부터 한국 고유의 종이인 한지는 물론 다양한 특수 가공지까지 볼 수 있습니다. 각 종이에 기능성을 부여하여 만든 상품으로 물에 잘 녹는 종이, 물에 젖지 않는 종이, 불에 강한 종이, 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이, 정전기를 활용하여 점착이 가능한 용지, 파우더가 도포된 종이, 향기가 나는 종이 등이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한 내 친구 녀석들을 만나볼까요? 일반적으로 나 종이는 물과 상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물에 내 몸을 담그자 금세 흐물흐물 힘이 빠져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녀석은 좀 다릅니다. 물속에 푹 몸을 담가도 젖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떤 녀석일까요? 미네랄 페이퍼는 펄프를 원료로 한 일반 종이와는 다르게 채석장에서 버려지는 돌가루를 활용하여 만든 종이입니다. 그래서 스톤 페이퍼, 돌종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탄산칼슘 가루가 혼합된 필름 소재의 종이로 높은 방수성과 내구성에 인쇄 가능한 종이의 성질이 더해져 방수책 제작에 쓰이고 있죠. 한편 이런 녀석도 있습니다. 물에 닿는 순간 온몸으로 물을 흡수해 물속에 녹아버리는데요. 의료용이나 문서 보안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불에 강한 종이도 있습니다. 방염지라 불리는 녀석이죠. 방염지에 화염을 근접시키면 온도가 상승하여 불이 붙기는 하지만 불씨를 제거하면 자연히 불이 꺼져버리게 됩니다. 불이 번지는 것을 지연시키는 성질을 이용해 실내 장식에 사용됩니다. 재밌는 성질을 가진 일명 물그림 종이도 있는데요. 물에 적신 붓으로 쓰고 그린 뒤에도 수분을 증발시키면 거짓말처럼 깨끗해집니다. 인류의 역사에 처음 등장한 뒤 2000여 년의 시간,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일상 곳곳에서 사용돼 왔는데요. 나를 대신해주는 정보통신기기가 발달한 디지털 시대에도 나 종이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유레카! 수원에 위치한 치매 지원센터. 이곳의 인기 수업은 두뇌 훈련을 도와 치매 예방을 돕는 인지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지 훈련을 시킬 수 있는 특수교사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 치매 지원센터에서는 새로운 대안으로 로봇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 2016년에 시장 창출연
창출형 로봇 그 보급 사업이라고 해서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실벗이 처음 우리 수원시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4개 구에 하나씩 실벗이 보급이 되어서 치매 예방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똘망똘망한 눈에 귀여운 외관. 이 녀석이 바로 치매 예방 로봇인 실벗입니다. 전국 9곳 이상의 치매 지원센터 및 실버타운에서 활약 중이죠. 치매는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의 치료법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두뇌 활동, 즐거운 대인 관계가 바탕이 돼야죠. 실벗 내부에는 이를 돕는 다양한 콘텐츠가 내장돼 있습니다. 출발점과 도착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실벗과 함께 즐거운 놀이 형태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즐기는 어르신들. 실벗은 각 참가자의 게임 성취도를 체크해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귀여운 로봇 친구와 함께하는 수업은 늘 활기가 넘치는데요. 이번 인지치료 게임은 참여자들이 실벗의 움직임을 기억해 바닥 판의 경로를 따라 걷는 훈련입니다. 그럼 출발. 잘 보고 기억하세요. 종료 지점이 여기예요. 실벗의 움직임을 집중해서 관찰하고 다시 되새겨보는 어르신들. 완전히 물러나면 입장하실게요. 활동적인 게임으로 집중력을 높이다 보니 실제 사람이 진행하는 것만큼의 훈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와. 실벗이 센서를 통해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경쾌한 소리로 경로가 맞았음을 알려줍니다. 간혹 틀렸을 경우 어르신들 파이팅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죠. 이렇게 함으로써 참여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게임에 참여하고 자신이 해냈다는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이 즐겁고 행복하고요. 조금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고 아무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생활이 즐거워졌어요. 게임을 통해 인지 훈련을 돕는 치매 예방 로봇 실벗. 신경 전문의들은 게임을 통한 두뇌 훈련이 1000억 개의 뇌 신경세포를 이어 자연스럽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치매라고 생각하면 극단적인 경우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노력하면 우리의 그 인지 기능도 조금 향상될 수 있구나. 그리고 혹시나 내가 초기 전조 증상이 와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이런 치매 센터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구나.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주변에서 시선들도 치매 센터가 꼭 치매 환자만 가는 곳은 아니구나. 예방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레카!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옮겨 만든 달력과 엽서도 눈에 띄는데요. 종이로 펼치는 예술, 또 다른 주인공을 찾아갑니다. 바로 이곳에 그 주인공이 있죠. 지금도 창작 작업이 한창인 모양인데요. 어떤 일을 하나요? 이것은 페이퍼 아트라고 해서요. 종이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조각이라고. 금세라도 불을 뿜으며 날아오를 것 같은 상상의 동물 용. 단지 종이만을 가위나 칼로 오리고 접고 구부리고 구기는 등의 기법을 이용해 만든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페이퍼 아트의 세계죠.
우리가 일반 그림을 보면은 물감을 이용해서 그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페이퍼 아트는 물감 대신 종이를 이용해서 화면에서 공간감을 표현하는 그런 예술 장르입니다. 집안 전체에 페이퍼 아트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한눈에 딱 봐도 알만한 애니메이션 속 로봇 캐릭터는 설마 종이로 만들었을까 싶게 색감과 질감이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벽에 걸린 정겨운 풍경도 다 종이로 만들어졌는데요. 페이퍼 아트에선 어떤 종이를 쓰는 걸까요? 그 페이퍼 아트를 구현하는데 어떤 종이를 쓰라는 그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작품에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어떤 종이를 이런 의도를 갖고 그럴 때는 거의 그것에 맞는 그 종이를 제가 선별해서 사용을 합니다. 버려지기 마련인 두툼한 종이 상자도 그의 손에선 빛나는 작품으로 빚어집니다. 그에게 쓸모없는 종이란 없는 법이죠.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종이가 그의 손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몇 가지 다른 색의 종이를 마치 조각하듯 칼로 오리고 자르고는 각 부위별로 조립하듯 끼워 맞추고 붙이면 작업을 시작한 지 20여 분 만에 뚝딱! 영화 속 주인공 헐크가 완성되는데요. 종이로 펼치는 그만의 작품 세계, 앞으로도 기대해 봅니다. 유레카! 디지털 헬스케어는 질병 예방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의료 혜택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초음파 로봇은 먼 거리에 있는 의사의 움직임에 따라 오차 없이 원격 작동을 합니다. 전문의가 없는 작은 섬이나 산골에 이런 기계가 들어가 있으면 병원선이나 도심의원에서 디바이스를 조작해 환자들에게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죠. 선진국들은 앞다퉈 원격 진료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원격 진료를 전면 허용했고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중국에서도 원격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유레카! 나는 매일 아침 사람들을 만납니다. 양치질은 상쾌한 하루를 선사하고 치아 건강을 지켜주죠. 사람들이 이를 닦는 행위, 양치라는 말의 유래는 나의 옛모습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양치는 버드나무 가지라는 뜻의 양지가 변해서 된 말인데 중국에서 버드나무를 이쑤시개 형태로 만들어 썼던 데서 비롯된 것이죠. 15세기에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강모로 만든 칫솔이 사용됐고 1938년 미국에서는 천연모가 아닌 나일론모를 사용한 칫솔이 개발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나는 꾸준히 진화해 대중의 일상용품으로 자리 잡았죠. 이곳은 나 칫솔이 만들어지는 현장입니다. 지금은 완성돼 있는 몸체, 칫솔 자루에 모를 심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칫솔모의 소재로는 주로 나일론이 사용되지만 촉감이 부드럽고 탄력성이 좋은 PBT 섬유가 사용되기도 하죠. 식모 단계가 끝나면 다음은 칫솔모 커팅으로 이어집니다. 칫솔모의 높이를 균일하게 맞춰 일자형으로 커팅하거나 W자 모양으로 커팅한 다음 칫솔모의 끝을 둥글게 둥글리는 라운딩 과정까지 거치면 드디어 나 칫솔이 완성되는 것이죠. 여기 보이는 녀석들 모두 비슷한 생김새를 가졌지만 구석구석 살펴보면 서로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이 칫솔모에 따라 숨겨진 장기가 있답니다. 칫솔모 종류에는 저희가 일반모, 이중미세모,
초극세모, 보통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고요. 일반모 같은 경우는 치태 제거하는데 조금 강하게 치태를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초극세모 같은 경우에는 일반모가 침투하지 못하는 치아와 치아 사이를 침투해서 안쪽에 있는 이물질과 치태를 제거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이제 이 두 가지의 장점만을 결합한 게 라운드 미세모입니다. 일반모와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칫솔모와 함께 치아를 꼼꼼하게 닦아내기 위해선 칫솔의 머리, 헤드 부분도 중요한데요. 칫솔 헤드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그 쓰임이 다릅니다. 작은 헤드 같은 경우는 치아를 하나하나 닦기에 좋습니다. 아무래도 꼼꼼하게 세척을 하게 되겠죠. 얇고 긴 헤드 같은 경우는 교정을 하시다던가 아니면 치주 질환,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좀 섬세하게 부드럽게 닦기 위해서 만들어진 칫솔이고요. 큰 헤드 칫솔 같은 경우는 빠른 양치와 풍성한 양치감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 칫솔을 선택할 땐 칫솔모와 칫솔 헤드에 숨겨진 비밀을 꼭 떠올려 주세요.